시간의 흐름과 정체성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자, 정체성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성격이지. 난 좀 장녀로 태어나서 그런지 어디 가서 내가 좀 솔선수범하는 편이야. 이런 것들.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어. 과거에. 그 체험에 대해서 내가 뭘 느꼈어. 그리고 그 느낌과 체험이 합체가 돼서 난 이런 사람이지 라는 하나의 인식이 생겼어. 또는 어떤 체험을 했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받아들였어. 그래서 또다시 난 이런 사람이지 라는 믿음이 생겼어. 결국에는 체험과 감정과 나의 판단 또는 타인의 판단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정신, 한 사람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을 이루어서 정체성이라는 이 하나의 집합체가 만들어진 걸까요? 그냥 과거의 기억,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감정, 그 감정과 혼합해서 어떠한 판단, 결론, A 더하기 B는 C, 기억과 감정과 판단,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수많은 기억과 그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을 판단했던 믿음의 결정체가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의 성격이 됐는지 설명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과거에 없어. 과거는 지나갔어.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믿는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대기업에 입사한 100명의 신입사원이 있어요. 같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성격이 같겠네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이 똑같잖아. 똑같이 대기업에 같은 연도에 같은 달에 같은 날짜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고 연봉도 같이 받고 대우도 똑같잖아요. 근데 왜 그 신입사원 한 명 한 명이 성격이 다르고 이 회사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회사에서 하는 요 성격이 다르고 왜 다 다를까요? 자리가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직업이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별이, 얼굴이, 자기가 버는 돈이,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와 지금 여러분들의 성격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왜? 지금 현재도 언젠가는 과거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 성격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것의 출처를 따라서 그 원인을 바꿔야지.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정체성 요 상관관계를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는 결국 여러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시대가 과거에 어땠고 현재에 어땠고 미래에 어땠고는 중요하잖아요. 시대가 잘났든 못났든 풍요롭든 엄청 빈곤하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가 중요한 거야. 왜?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 스스로 허락하고 있는 걸 못 벗어나니까. 그러면 과거랑 현재랑 미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내가 되었던 것, 그리고 현재는 내가 되고 있는 것, 미래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이런 거죠. 과거는 내가 되어버린 것, 현재는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 미래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것. 현재가 과거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원리를 조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핸드폰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핸드폰이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핸드폰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기능이. 뭔가 카메라 화질이 더 좋아지고 핸드폰이 얇아집니다. 액정이 접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핸드폰은 더 발전해서 나와요. 옛날에 막 몇십 년 전에는 핸드폰이 막 무전기처럼 컸었어요. 그리고 폴더폰을 썼던 때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 점점 발전해 오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상품의 발전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호기심을 가집니다. 이만한 칩에 이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던 걸 조금 더 작은 칩에다가 우겨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합니다. 기술을 막 연구를 해.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발상과 호기심을 가지고 기술을 연구를 해요. 그럼 그 기술이 언제 각광을 받을까? 핸드폰이라는 컴퓨터라는 하나의 대상을 만들면 그 대상에 또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필요해서 발전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은 계속 발전해 있을 수 있는 거고 기술이라는 것도 발견이 될 수 있는 거고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려고 관심을 가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계속 미지의 영역인데 어떤 미지의 영역부터 탐구할지는 사실 사람의 호기심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발전해온 것과 이건 대체 무슨 상관이냐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떠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전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사실 당신은 당신 과거에 좋은 정체성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현대 핸드폰 기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거에 어떤 과학 기술을 덜 연구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란 기술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이야. 엄청 얇아. 여러분들만 무전기야.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왜 나만 무전기냐? 나도 똑같이 연구했는데. 왜 내 기술만 무전기고 왜 저 사람의 기술은 스마트폰이냐? 그때 여러분들은 연구원으로서 내가 참 유능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대상이 있었는데 미처 연구를 못하고 그냥 내가 지나쳐 오지 않았나. 내가 몬스터를 다 죽여놓고 마지막 한 방을 못 때려서 경험치를 습득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로 와버린 게 아닐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지금 무전기라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들이란 사람이 똑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훨씬 앞서 나간 사람들은요. 환경이 편리했거나 본인이 굉장히 매 순간마다 경험치를 잘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게으르거나 이게 아니라 환경이 불리했거나 경험치를 잘 뽑아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를 고칠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릴 거고요. 경험치를 다시금 돌아가서 줍줍 회수할 겁니다. 왜냐? 경험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꿈보다 해몽이고 여러분들의 비관적인 성격에 의해서 좋은 씨앗들도 썩었다고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은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 유년 시절의 기억이 부정적이었으면 그 이후의 기억들도 나쁜 것만 쏙쏙쏙쏙 빼먹고 좋은 것들은 못 본 척하고 그래도 난 불행해.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다시 자기의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거고 또 거기서 플러스로 나의 좋았던 기억들은 훨씬 확대를 시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르게 좋게 해석을 하거나 덧붙이거나 다시 쓰거나 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을 해석을 잘 하면 되거든요. 마치 영웅의 대서사시를 쓰는 것처럼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대로 의외로 좋았네?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들이라는 한 명의 완성되어 있는 꽤 보기 좋은 정체성을 이루는 대서사시를 연결지어서 현재의 나를 좋게, 좋은 엔딩,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렇게만 들으면 아직 잘 모르겠죠? 자세히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의 기억. 그 기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했다. 요 기억이 사람들에게 각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억만 살펴보는 것보다 그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감정까지 더 나아가서 그 감정까지 가고 나서 내가 그래서 그 기억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한 게 뭔지 예시 들어드릴게요.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한테 거절당했다. 기억이죠. 그렇다면 감정은 뭘까요? A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신감이 떨어졌고 그 사람이 넌 뚱뚱해서 싫어 라고 말해서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뚱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뚱뚱한 나는 혐오스러워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뚱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히키코모리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집에만 처박혀 있고 사람들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쳤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넌 뚱뚱해서 싫어 라는 식으로 날 거절을 했고 난 상처를 받았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꼭 날씬해져서 너한테 복수를 할 거야 라는 복수심. 자존심이 상한 그런 느낌. 자, 감정이 다르죠. 사건은 같은데 감정이 달라요. 그런 감정에 의해서 판단이 어떻게 됐다? 나에 대한 판단? 나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아름다워져야 해. 난 아름다워지고 말 거야. 난 절대로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겠어.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연결되어 있는 감정이 다르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졌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추리를 하려면 나한테 있어서 가장 강렬했던 기억 중에서 끔찍했던 거, 뭔가 슬펐던 거, 죽고 싶었던 거, 괴로웠던 거 이렇게 해도 되고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 성향,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라고 당연하게 믿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부정적인 것들
요런 것들 적어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내가 나 지금 날씬한데 왜 내가 날 뚱뚱하게 생각하지?' 하니까 몇 개의 기억이 딸려오는 거지. 뭐 내가 청소년기 때 그때 고3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이 쪘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 뚱뚱해서 같이 다니기 싫다. 창피하다." 이렇게 말했다든가. 내가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뚱뚱하다고 거절받고 날씬한 여자애가 나 대신 선택받았다 짝꿍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몇 개 얽혀 있는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의 성향에서 추리를 해서 기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친, 특히 내 믿음이 강렬한 것일수록, 내가 내린 판단이 정말 확고한 것일수록 더 우선순위 위쪽으로 두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정체성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커다란 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부모와의 기억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에 특히 미성년자였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뭐 아무리 부모님 맞벌이여서 자주 못 봤어요라고 할지라도 아이는 원래 보호자, 그것도 어른을 자꾸 모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가르쳐 주려고 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아이는 보고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대하는 습관, 세상을 대하는 습관, 일에 대한 습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습관, 먹는 거, 관계 맺는 거,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대하는 거, 부모님이 부모님 자신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 50% 이상 영향을 받으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 중에 반절 정도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대해줬는지가 이루게 됐다는 거. 억울하신 분들 많겠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고치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부모의 기억,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의 기억. 철저하게 여러분들 유년 시절에 누구와 더 자주 있었고 함께 있었는지, 요게 이제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학교 생활 또는 옆집 아이와 많이 지냈다. 옆집 아이나 옆집 아이네 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유년 시절에 많이 지냈던 공간, 많이 지냈던 사람, 많이 교류했던 누군가, 환경, 요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게 부모님과 별개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같이 사는 가족이 다 같이 만들어내는 가족 내 분위기, 그게 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막 소중하게 대했어. 근데 부모님끼리는 맨날 싸워. 그래서 부모님끼리 싸우는 곳에서 난 맨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난 그런 예측 불허한 위험 속에서 난 자라왔어. 그러면 또 그것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님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랑은 별개로 부모님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으며 우리 가정 내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주 가고 자주 머물러 있던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매체들,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듣던 말들, 그런 환경적으로 많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말들, 지나가는 말이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큽니다, 영향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그런 환경에서 자주 했던 생각. 이거는 꼭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약 물고 꼭 잘 먹고 잘 살리라, 이 지옥 같은 상황 벗어나리라, 이랬던 사람도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나 같은 거는 정말 쓸모가 없구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주 했던 생각, 나 자신에게 자주 말했던 뉘앙스라던가 늘 되새김질했던 그런 말투라던가,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어요. 시대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 얼마나 기회가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벽은 세상이 별로여서, 세상이 위험해서, 사람들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안해온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의 껍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면서 때로는 그 껍질을 느꼈을 거예요. 나란 녀석은 왜 기회가 왔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란 녀석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왜 혼자 불안해하는 거야? 왜 뭘 하나 해도 남들보다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 시도도 안 해. 남들은 정말 용감하고 긍정적이고 사기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많이 오는 것 같고, 뭐야 진짜 난 왜 이렇게 생각먹은 거야? 난 원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데 절대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거든요. 현재에서 바꿔보려고 동기부여책 찾고 지금부터 날 바꿔볼까 이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